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달러 환율이 10원만 오르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볼 때 금리나 정부 정책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환율이야말로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뉴스에서 환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부동산 시장에 이런 영향을 주겠구나 하고 바로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환율과 부동산에 숨겨진 커넥션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부동산과 경제 관련 알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달러 환율의 기본 개념과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 자, 먼저 환율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교환할 때의 교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1,300원이라는 것은 한 달러를 사기 위해 1,3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 숫자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숫자가 왜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글로벌 자본의 흐름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프리미엄 지역이나 대형 상업용 부동산에는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익률이 좋은 곳에 자금을 투입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미국의 한 부동산 투자자가 서울의 빌딩을 사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1,2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를 비교하면 같은 100억 원짜리 빌딩이라도 환율이 높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1,200원일 때는 약 833만 달러면 되지만 1,400원이 되면 약 714만 달러가 필요하죠. 숫자만 보면 오히려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력을 덜 느끼게 됩니다. 굳이 지금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환율도 불안정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았을 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순매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거나 원화 강세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한국 부동산을 살 적기야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한국 자산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이때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특정 지역, 특히 강남권이나 여의도 같은 프리미엄 지역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고가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주거용 아파트보다는 오피스 빌딩, 대형 복합 쇼핑몰 또는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같은 곳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른 외국인 자본의 움직임은 전체 부동산 시장보다는 특정 세그먼트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리미엄 시장의 가격 변동은 결국 주변 시장으로 파급됩니다. 강남 아파트가 오르면 인근 지역도 따라 오르는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해당 지역 전체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과 외국인 투자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일부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을 읽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건설원가와 공급 측면의 연쇄 반응.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환율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공급 측면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공급, 특히 신규 주택이 얼마나 어떤 가격에 시장에 나오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율은 바로 이 공급 가격, 즉 건설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철근, 시멘트, 유리, 각종 설비, 엘리베이터, 난방 시스템 등등. 그런데 이런 자재들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고급 자재나 첨단 설비일수록 수입 비중이 높죠.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수입 자재의 가격이 함께 오릅니다. 예를 들어 독일산 엘리베이터 한 대가 10만 유로라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는 약 1억 6,900만 원이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약 1억 9,500만 원이 됩니다. 단 하나의 엘리베이터만으로도 2,600만 원이 더 드는 겁니다. 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들어가고 다른 수입 자재까지 합치면 건설원가 상승폭은 상당히 커집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건설원가가 오르면 당연히 그 비용을 어딘가에서 보전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프로젝트라면 수익성이 악화되겠지만 새로운 분양 프로젝트라면 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규 분양가가 오르는 거죠. 신규 분양가 상승은 기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옆 단지에서 평당 3천만 원에 분양을 하는데 내가 가진 기존 아파트를 그보다 싸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신규 분양가는 주변 기존 주택의 가격 기준점이 되어 전체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앵커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환율 상승은 건설사의 프로젝트 추진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건설원가가 너무 올라가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급락했을 때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발생했죠. 환율의 영향이 단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3년 후에 시장 상황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입니다. 철강, 구리,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들은 대부분 달러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이런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용도 함께 올라가죠. 설령 국내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원료를 수입해야 하거나 국제 시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결국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환율 상승은 건설원가 증가, 신규 분양가 인상, 기존 주택 가격 상승,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이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영향을 받으니 환율은 정말 부동산 시장의 숨은 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투자 심리와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 이제 세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투자 심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냉정한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기대감, 불안감 같은 감정적 요소가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환율은 바로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환율은 급격하게 요동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금리 정책 변화 등 국제 뉴스가 터질 때마다 환율은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로 안전자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는 금, 달러,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부동산은 오랫동안 가장 안정적인 재산 보존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도 부동산은 안전하다며 자금을 부동산 쪽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를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정리하고 부동산이나 금에 투자했습니다. 이런 자금 이동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축을 담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환율 상승은 경제 불안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경제 불안의 정도와 투자자들의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환율 급등이 극심한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을 동반한다면 사람들은 투자 자체를 꺼리게 되겠죠. 하지만 경제가 그럭저럭 버티는 상황에서의 환율 불안은 오히려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은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입니다. 부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해외 자산 등을 적절히 섞어서 위험을 분산하죠. 그런데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주식 가격이 그대로여도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때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자산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 돈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자는 전략을 세웁니다. 특히 환율이 고점에 있을 때 해외 자산을 팔고 원화로 환전하면 그 원화를 국내 부동산 시장에 투입할 수 있죠. 이런 자금 흐름이 모이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상품군의 부동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제 해외 자산을 사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납니다. 국내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다소 식을 수 있죠. 여기에 대출과 레버리지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보통 금리도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투자 심리는 위축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도의 문제입니다. 금리 인상이 급격하지 않고 사람들이 여전히 부동산의 장기적 가치를 믿는다면 단기적인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를 움직이고 자산 배분 전략을 바꾸는 심리적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같은 환율 변동이라도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투자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볼 때는 숫자 자체뿐만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파장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종합적 시각과 실전 투자 적용법. 자, 지금까지 환율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 건설원가와 공급 측면, 그리고 투자 심리와 자산 배분 전략까지.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원칙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율과 부동산은 단순한 1:1 관계가 아닙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율은 여러 변수 중 하나이며 금리, 정부 정책, 경기 상황, 인구 구조 등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환율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변수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보통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어려워져서 부동산 수요가 위축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은 다른 경제 변수들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자라면 환율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환율을 선행지표로 활용하세요. 환율이 급변하기 시작하면 몇 개월 후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 패턴이 바뀌고 건설원가가 조정되고 투자 심리가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 동향을 미리 체크하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 자본은 주로 프리미엄 지역에 집중됩니다. 강남, 여의도, 용산 같은 곳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이나 비강남권은 외국인 자본보다는 국내 수요와 지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환율 변수의 중요도를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분양시장을 주목하세요. 환율 상승으로 건설원가가 오르면 신규 분양가도 오릅니다. 만약 지금 환율이 높은 시기라면 앞으로 나올 분양 물건들은 높은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격 상승 기회가 될 수 있고, 매수를 고려 중이라면 분양가 인상 전에 기존 매물을 확보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경제 흐름을 함께 보세요. 환율은 국내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일본의 엔화 정책 등 글로벌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환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제 뉴스도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CNN, 블룸버그 같은 해외 매체나 국내 경제 신문의 국제면을 정기적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세요.
환율은 단기적으로 크게 요동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합니다. 단기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매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환율 추세를 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큰 흐름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환율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하는 점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환율을 검색하면 실시간 환율을 볼 수 있고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웹사이트에서는 더 상세한 환율 통계와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요 증권사들의 리서치 보고서도 환율 전망과 부동산 시장 연관성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만 보고 투자하지는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환율은 중요한 변수지만 절대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의 성패는 입지, 타이밍, 자금 계획, 세금 전략 등 여러 요소의 조화로 결정됩니다. 환율은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 지표로 활용하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합하자면 환율과 부동산은 투자 흐름, 공급 비용, 심리 변화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부동산 시장을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남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단순한 경제 뉴스의 한 꼭지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 전략의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율이라는 렌즈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지, 건설원가 상승이 어떻게 분양가와 기존 주택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와 자산 배분 전략이 환율 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달러 환율 1,400원 돌파라는 헤드라인을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아, 외국인 투자 패턴이 바뀌겠네. 건설원가가 오르니까 곧 나올 분양 물건들 가격이 높아지겠어. 그리고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한두 가지 지표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금리 정책, 인구 구조, 경기 상황 등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물려 있죠. 그 중에서 환율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숨은 변수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물밑에서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죠. 앞으로 부동산 뉴스를 보실 때 환율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환율 통계를 확인하시거나 주요 증권사의 환율 전망 리포트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몇 달만 꾸준히 관찰하면 환율과 부동산의 연결고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율만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율은 훌륭한 참고 지표이지만 그것이 투자 결정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지, 타이밍, 자금 계획, 세금 전략 등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다뤄주길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부동산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